내 생일인데 5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가 끝이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네 생일에 10만 원짜리 사줬잖아. 아, 그랬나? 깜빡했어. 미안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생일 선물 가지고 뭘 그런 걸 다 따지고 있어? 뭐야? 나만 따졌어? 다 칼같이 반씩하자고 합의를 해놓고 넌 이럴 때만 나보고 따진다고 하더라. 진짜 기분 나쁘게. 아, 알았어. 5만 원어치 다른 거 더 사줄게. 그럼 됐지? 이 대화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한 부부가 남편의 생일에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이든 반반씩 나눠서 하는 아들 부부. 계획성 있고 알뜰하게 서로 잘 의논해서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반씩 하자던 그 규칙 때문에 아들 부부는 점점 싸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로 똑같이 모든 비용을 반씩 부담을 하니 공평하고 돈 문제로 누가 더 썼네 만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반반 결혼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결혼을 한 아들 내외가 모든 비용을 반씩 부담하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큰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도 하나 있는 아들 내외 일입니다. 얘네들이 연애를 할 때부터 모든 비용을 다 반씩 나눠서 썼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참, 요즘 젊은이들답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 데이트 비용을 같이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거기서 돈을 쓰니까 서로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가 부담을 가질 일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아들 커플이 참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연애도 계획성 있게 할까? 돈을 허투루 쓰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몇 년 연애를 하고 서로 잘 맞았는지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결혼할 때에도 똑같이 모든 비용을 반씩 나눠서 했습니다. 결혼 비용, 신혼집 마련도 다 똑같이 반씩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서로 누가 뭘 더 했네, 못 했네 하면서 사실 결혼할 때 양가끼리 기싸움을 하거나 감정 상하는 일이 좀 많나요? 저도 주변에서 자식 시집 장가 보낼 때마다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겪는 걸 무수히 봐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커플은 너무 깔끔한 거예요. 서로 딱 의논해서 반씩하니까 대체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참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세련되고 깔끔하고 둘 다 능력도 있으니 이렇게도 결혼을 하네. 전 너무 기특하고 마냥 좋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삐끄덕 거리기 시작을 한 것이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난 후에요. 알고 보니까 혼인 신고도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살아보고 결정을 한다나요? 거기서부터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결심도 없이 무슨 결혼을 하냐고요. 그렇게 의심스럽고 못 믿어오면 차라리 결혼을 미루던가 안 하면 되지. 양가 일가 친척 다 불러서 결혼식을 해놓고서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혼인신고를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요. 그런데 애까지 생겨서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알콩달콩 애 키우면서 잘 살겠거니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 확신이 없다나요?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아들 내외. 대체 무슨 이유로 혼인 신고까지 미루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부부간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 타들어간다고만 합니다. 저와 아내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서로 생각이 잘 맞고 가치관도 일치해서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제가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 경제관이었어요. 저는 평소 돈을 계획성 없이 쓰거나 남자라고 해서 여자한테 퍼주듯이 쓰는 걸 좀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을 닥치는 대로 막 쓰고 즐기는 것보다는 아끼고 계획성 있게 쓰는 걸 둘 다 선호한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죠. 데이트할 때에도 같이 똑같이 모은 돈으로 사용했고 돈을 같이 모으는 재미도 괜찮더라고요. 이 여자랑 같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면 금방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어머니는 자꾸 혼인 신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혼인 신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건 그냥 서류 절차일 뿐이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갈라서게 되면 그때 걸치적거리는 귀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불편한 점이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혼인 신고를 하면 나중에 더 번거롭고 귀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내와 다투게 되거나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면 저는 혼인 신고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같이 맞추면서 살고 있지만 언제 서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좋을 때도 있지만 솔직히 싫을 때도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혼인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요즘 돈 문제로 사소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얘가 나하고 끝까지 같이 갈 배우자가 맞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을 하게 되는 마당에 혼인 신고라뇨. 큰일 날 소리죠. 아들은 아내와 아직도 혼인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더 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까봐 그걸 더 염려하는 듯한 아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며느리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도 남편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혼인 신고같이 거추장스러운 일을 왜 해야 하죠?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인 신고라는 건 나중에 헤어질 때 아주 골치가 아프잖아요.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둘 다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도 남편이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맞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사람하고 혼인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왠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정말 잘해주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저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아껴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면 혼인신고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혼인신고를 해서 좋은 점을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부부로서의 결속? 법적인 안전? 글쎄요. 그런 건 다 추상적인 말들 뿐이지 전혀 현실에서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남편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혼인 신고에 대한 생각은 남편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분명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결혼식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부부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는 왜 서로를 이토록 불신하게 된 걸까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가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돈도 제법 많이 모을 수 있었죠. 저희는 집안일, 생활비 모든 것을 다 반씩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불만인 부분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다 똑같이 했던 일들이 조금씩 바뀌거나 제대로 분담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챙기는 건 아내가 많이 하게 됐죠. 육아 휴직을 하고 아이를 많이 챙기다 보니 아내가 생활비를 예전처럼 저하고 똑같이 반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자신이 볼 테니 생활비를 저더러 다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생각했죠. 아이를 제가 더 많이 돌볼 테니까 돈은 똑같이 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가 부담이 되면 조금이라도 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겠다고 했어요. 육아 휴직을 제가 낼 테니 아내 보고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다 부담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애를 보고 아내가 생활비를 내는 편이 저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펄펄 뛰는 거예요. 갑자기 절더러 무슨 애를 보겠다는 거냐고 제가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생활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평소에는 다 똑같이 나눠서 했는데 육아는 왜 남편인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쉬면서 육아를 하고 아내가 주는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왜 아내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때부터 아내와 부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하면 급여가 매우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생활비를 반씩 내기는 아내 입장에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책임지는 대신 남편이 생활비를 육아 휴직 동안만 내달라고 했고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육아 휴직을 할 테니 아내 보고 출근해서 생활비를 내라며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늘 똑같이 분담했던 부부는 육아와 휴직, 그리고 생활비 문제에 있어서도 양보를 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고 쭉 아이를 더 많이 돌봐왔거든요. 엄마가 아이와 더 가까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밤새 수유하고 재우고 하면서 키워왔으니까 당연히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육아 휴직을 하는 1년 동안만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자신이 휴직을 하겠다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와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생활비를 주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것만 같아요. 여태까지 같이 살면서 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늘 똑같이 분담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자인 제가 아무래도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 1년 휴직을 하고 아기 키우면서 좀 저도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걸 남편이 이해를 못 해주다니요. 저더러 출근해서 돈 벌어서 생활비나 대라는 남편이 정말 정내미가 떨어져요. 혼인 신고를 안 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쩜 저렇게 아내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죠? 평소에는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양보를 전혀 해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너무 달라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똑같이 휴직하고 육아를 할 테니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아내의 요구와 남편의 요구는 똑같은 것인데도 말이지요. 서로 늘 반씩만 의무를 하고 서로를 위해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한 적이 없었던 부부는 누구 하나 먼저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선 대화가 오가고
부부는 점차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똑같이 육아휴직을 번갈아 가며 쓰기로 했고,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만 상대방이 생활비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내 생일인데 5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가 끝이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네 생일에 10만 원짜리 사줬잖아. 아, 그랬나? 깜빡했어. 미안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생일 선물 가지고 뭘 그런 걸 다 따지고 있어? 뭐야? 나만 따졌어? 다 칼같이 반씩하자고 합의를 해놓고 넌 이럴 때만 나보고 따진다고 하더라? 진짜 기분 나쁘게. 아, 알았어. 5만 원어치 다른 거 더 사줄게. 그럼 됐지? 남편의 생일 선물의 값어치를 두고도 부부는 또 싸움을 벌였습니다. 늘 누가 돈을 더 쓰고 덜 썼나를 가지고 부부는 신경전을 벌였지요. 기분이 좋아야 할 생일에도 그런 신경전이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반식해온 부부에게 누가 돈을 더 쓴다는 일은 규칙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일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나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애 데리고 아까 나갔다 왔더니 몸이 으실으실하고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아. 명절을 며칠 앞둔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도끼 눈을 하고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는 처가에 아무 말 안 하고 다녀왔잖아. 그때 나도 야근 많이 했고 몸도 진짜 피곤했어.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양가에 똑같이 해야 하니까. 그래도 무조건 가야 한다며? 그래 놓고 지금 네가 좀 피곤하다고 우리 집에는 안 간다는 거야? 절대 안 돼. 너도 가야 돼. 아내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했던 말이 맞으니까요. 늘 돈도 양가의 도리도 똑같이 하자고 늘 주장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도 한 번은 시댁 먼저, 한 번은 처가 먼저 이렇게 번갈아 가며 방문했고 머무는 시간도 똑같이 했습니다. 양가에 드리는 선물이나 용돈 역시도 똑같이 했습니다. 시댁에 20만 원 드렸으면 처가댁에도 20만 원이었지요. 늘 똑같이 해야 한다고 서로에게 강요했고 그걸 불문율로 했기 때문에 예외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정을 봐주게 되면 그건 손해고 피해라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시부모님의 팔순 잔치 때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팔순을 맞아 잔치를 크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팔순이시니까 우리가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드리자.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님 팔순인데 내가 왜 50만 원을 해야 돼? 그냥 자기가 100만 원 드리면 되잖아. 그 말에 남편은 기분이 크게 상했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장모님 팔순 때에는 그때도 같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너는 꼭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야 직성이 풀리니? 아내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 팔순 땐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자기네 부모님 팔순은 그냥 자기가 챙기면 편하잖아. 우리 엄마 아빠 팔순 잔치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50만 원이나 내가 왜 아버님한테 드려야 해? 그건 좀 불합리하잖아. 자신의 부모님은 팔순이 멀었고 또 잔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 각자 알아서 하자는 아내의 말. 그 말을 평소 같았으면 옳다고 여겼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팔순이라는 특별한 이벤트에 이런 합리적인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그만 빈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한다. 정내미가 떨어지네.
남편의 입에서는 결국 막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뭐야? 정내미라니?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반반씩 하자고 언제나 칼같이 요구했던 것도 당신이잖아.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내미가 떨어져. 내가 육아 휴직도 못하게 했던 당신이잖아. 똑같이 하자며. 내가 육아 휴직하겠다고 했을 땐 생활비 내주는 게 싫어서 못하게 하더니 아버지 팔순에는 돈을 내라고?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야? 그래놓고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당신의 이중적인 태도에 정내미가 떨어져. 혼자 합리적인 척은 다 해놓고 이럴 때는 내가 잘못한 거야?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았지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둘의 말이 너무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절대 서로 손해보는 일은 없었지요. 하지만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하는 순간 두 사람은 절대 먼저 양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명목하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제가 그땐 아들을 둔 입장에서 아들이 돈을 혼자 다 쓸까봐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연애를 할 때 돈을 더 많이 쓰곤 하잖아요. 남들처럼 우리 아들도 그럴까봐 제가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얘네들이 똑부러지게 비용을 반씩하는 게 그땐 참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사사건건 칼같이 반씩하려고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도 부탁을 해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합쳐서 쓰고 서로 좀 배려하면서 살라고요. 근데 그동안 서로 서운한 게 많았는지 통 설득이 되지를 않네요. 어머니는 참담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아들도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혼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위할 줄 모른다면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서운한 게 많아서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제가 어디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도 병원비나 남편이 내줄지 그게 의문이에요. 아마 저보고 네가 다친 거니까 네가 병원비를 내라고 하겠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남편이 다치면 저도 남편더러 병원비를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린 부부가 맞는 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처음 연애를 할 땐 모든 것이 서로 잘 통했고 만족스러웠는데 언제부터 부부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부터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서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반씩 부담하며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최근에 자꾸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건 좀 피곤해요. 양가에 돈을 들이는 일이나 아이 육아 문제, 그리고 서로 피곤하거나 해서 일을 미룰 때 등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많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에는 데이트를 위해 만나서 거의 놀기만 하니까 이런 걸 잘 몰랐죠. 아마 연애를 할 때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을 좀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저도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고 고집할 생각은 없어요. 결혼 생활은 분명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씩만 부담을 하면 집과 차,
생활 모두 혼자 벌 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과정이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 생활의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득이 되지 않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당장 아내와 이혼을 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에서 얻는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는 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헤어진다고 하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죠. 짐 싸서 한 사람이 나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아내도 자신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얻는 이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연애 때부터 아내를 봐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결국 이익을 얻기 위해 저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얻는 경제적인 혜택이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쉽게 따로 나가 살자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갈라서면 모든 것들이 다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집도, 차도, 그리고 아이를 보는 시간도요.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봐요. 같이 사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철저히 결혼 생활을 계산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지 오래였지만 사실 남편의 말은 꽤 정확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이 너무 떨어졌지만 사실 제가 포기해야 하는 게 많이 아쉬워요. 헤어지면 결국 저는 절반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럼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겠죠. 그게 맞는 걸까? 그걸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입장이 같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니까요. 결혼 생활에 있어 이렇게 서로 애정이 없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헤어지고 싶다가도 사실 애정이 별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그걸로 또 다투다가 헤어지는 커플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결국 부부는 이런 식으로 사소한 다툼을 벌이고 서로 치열하게 따지며 타협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이런 방식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지요. 정말 제 자식이지만 어쩌다 이런 놈이 나왔나 싶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줄은 꿈에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부부가 서로 살림을 합치고 어려울 때 양보하고 도와야지. 무슨 남남처럼 매사 칼같이 계산을 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게 부부인가요? 그러면서 또 같이 용케 사는 게 신기합니다. 애까지 낳아 키우면서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있고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부부만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이런 젊은 애들이 많답디다. 대체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포용하는 가치는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요즘 애들은 결혼을 무슨 개원 모집하듯이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제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있는 손녀딸 보기에도 민망하다는 어머니. 어머니는 손녀딸이 학교에 가기 전에 꼭 혼인 신고를 하는 것만을 바라신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제발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과연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다 합의를 한다면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아기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관계가 경제적인 것,
이상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하는 관계인데 서로 무턱대고 믿기가 어렵잖아요. 남편이 조금만 저를 배려해주면 좋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늘 경제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어버리니까 저도 사실 너무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관계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가 먼저 양보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엄청 눈치 싸움을 하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된 건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이혼을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먼저 다 양보해 버릴까 싶다가도 남편이 절대 양보해 주지 않을 때면 저도 물러서기 싫은 마음이 생기곤 해요. 우린 늘 이래요. 평행선이죠. 절대 누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의 팽팽한 신경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요즘 흔한 반반 결혼을 하는 많은 젊은 커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집을 해야 하고 여자는 혼수를 해가던 과거와 달리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방식의 결혼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비용도 반씩, 모든 결혼의 의무도 반씩 나눠서 지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 했던 이런 방식이 오히려 이 부부처럼 갈등을 더 많이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젊은이들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안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결혼이 주는 이점은 다 누리고 싶어 하지요. 배우자도 원하고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서 누리게 되는 생활 수준도 얻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똑똑하고 합리적이라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식의 결혼 방식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과거의 결혼보다 더 좋은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조건 반씩 나눠서 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지요. 하지만 실제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반반 결혼을 결정합니다. TV와 언론 매체에서도 자주 보도되는 내용이지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자녀 중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자녀가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